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법 제17강 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을 부탁합니다. 여러분께서 구독, 좋아요, 알림을 해주시면 제가 더 많은 강의를 좀 더 신속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는 제가 지금 현재 민법 그 부동산 학개론 기출문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민법도 핵심적인 거 기출문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추인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추인에 대해서 개요에 대해서 개략적인 중요한 단어들 그리고 중요한 법률 용어를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에 의해서 3센텐스를 압축해서 이번에는 4개의 법률 단어로 압축을 했습니다. 취소 가능 추인이 있고 무권대리 추인이 있고 무효행위 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추인이 있습니다. 추인하면 취소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거다. 그리고 무권대리의 그런 경우도 그런 대리행위도 추인할 수 있다. 무효행위도 추인할 수 있다. 그리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추인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취소 가능 추인인데요. 취소 가능 추인, 이건 취소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 가능하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가능합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가능합니다. 원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가 아닙니다.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나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도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처음부터 이건 무효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취소를 함으로써 취소권자가 법률행위가 무효로 돼서 소급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효가 아니다. 이것을 유효한 것으로 그냥 취소하지 않으면 유효한 것으로 그냥 인정이 되는데, 사기 강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두면 유효한 것입니다. 유효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취소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법률행위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사람에게 취소권을 줘야 되겠다. 그 취소권을 행사함으로써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무효하고 다르다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제한능력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그럼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취소를 법정 대리인이 취소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후견인이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정 후견인이 있죠. 그리고 성년 후견인, 전에 말하면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에 대한 후견인입니다. 금치산자의 후견인을 성년 후견인이라고 그러고, 옛날에 전에 민법에 있었던 한정치산자의 법률 후견인을 한정 후견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반대의 경우에는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라 하는데, 제한 능력자,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추인은 언제 하느냐? 취소할 수 있는 그 원인이, 취소의 원인이 제거가 돼야, 취소의 원인이 종료가 돼야 됩니다. 종료가 돼야만 취소를 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나 법정 대리인이나 또는 후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 즉 소멸되기 전에도 취소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취소를 하게 되면 같은 내용이죠. 자, 취소를 하게 되면 유동적 유효인 상태에서 취소를 하게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되겠죠. 그런데 추인을 하게 되면 그전에는 취소를 하지 않은 가운데서 추인을 하게 되면 취소를 먼저 하느냐 추인을 먼저 하느냐. 자, 취소는 취소권자가 행사권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추인은 그렇지만 바로 추인하는 게 아니고 취소의 원인이 종료가 된 경우에 그 경우에 추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추인을 하게 되면 유동적인 그 법률행위는 유효가 된 상태에서 추인을 하게 되면 확정적 유효가 된다. 여기가 유동적이 아니라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인을 한 이후에는 취소를 할 수 있느냐?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추인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나 사기강박의 의사표시도 다 취소 가능한데 추인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다 소급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급 적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지금 이 무권 대리인하고 좀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취소 가능한 법률행위를 우리가 추인을 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소급이냐 아니면 비소급이냐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적으로 유효한 상태에서 추인을 하게 되니까 그냥 유효가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좀 다릅니다. 무권대리는 자, A가 갑이 본인인데 A가 무권대리인입니다. 무권대리인인데 권리가 없는데 대리인으로 B하고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자, 갑이 무권대리인인데 나중에 B가 이 법률행위를 주장을 하게 되면 갑은 A에게 대리 권한을 준 적이 없다. 이걸 증명해서 이것을 무효로 할 수가 있지요. 추인을 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의사표시를 추인을 하지 않음으로써, 최고하겠지만 추인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무효가 되는데, 자, A의 B와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를 갑이 본인이 인정을 했다. 그 얘기는 추인을 했다. 그러면 이것은 처음부터 법률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정이 된다. 자, 이 경우에는 소급표가 인정이 됩니다. 이때는 소급표가 적용이 된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소급표가 된다. 처음에 취소 가능 추인은 비소급의 의미가 없습니다. 무권대리 추인은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무효행위의 추인이 있습니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 자체가 A와 B 사이의 법률행위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추인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유효한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무효인 행위이기 때문에. 다만 이게 무효행위라는 것을 A와 B 사이에 알고 법률행위를 했다 그러면 무효가 유효로 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A와 B 사이에 하는 것으로서 그때는 그 새로운 법률행위에 근거해서 이 법률행위는 유효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무효행위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 무효가 있죠. 절대적 무효인 경우에는 그 경우는 추인이 아예 불가능하다. 이걸 또 아셔야 됩니다. 절대적인 무효는 추인이 불가능하다. 그 외의 경우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서 그걸 유효하게 본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면 지금 무권대리하고 관련해서 하나 더 예를 들면 무권리자가 있는데요. 자, A가 갑하고 전혀 관계없는 A가 예를 들면 B에게 이 부동산 토지를 B에게 팔았습니다. 권리가 없는 사람이 팔았어요. 그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인감을 이주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권리가 없는 A가 B하고의 법률행위를 해서 이 갑의 재산을 처분했다. 그런데 갑은 당연히 이건 무효라고 하겠죠.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해서 원상토로 돌아가기 위해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갑이 이것을 인정을 했다. 예를 들면 A가 이 대금을 갑에게 주면 줄 수 있겠지요. 그럼 그걸 받고 네 그 행위를 나도 그 전에 팔려고 했어. 그거 괜찮아. 그렇게 만약에 인정을 할 수도 있겠지요. 무권리자. 그럴 때는 처음부터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을 한다. 이때 무권리자의 그런 행위를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무권리자의 그런 행위가 간혹 소급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법정 추인이 있는데, 법정 추인 저번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자, 법정 추인은 이행 청구, 담보 제공, 경계, 강제 집행 권리 양도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법정 추인도 취소의 원인이 종료가 돼야 된다. 취소 원인이 종료 후에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취소 원인이 종료 후에 행해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추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인이란 것은 의사표시를 해서 추인을 하는데, 법정 추인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그 추인으로 법의 규정에 의해서 추인으로 인정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법정 추인도 취소 원인이 종료가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취소 원인이 종료 후에 추인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이의를 달았다. 이 법률 행위에 대해서 이의가 유보됐다 하면 그때는 이 경우도 이의를 유보하게 되면 이것은 법정 추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하의 사유가 이제 발생하는데, 전부나 일부 이행하는 경우에 예를 들면 취소권자가 A와 B 사이의 법률 행위를 했어요. A와 B 사이의 법률 행위. 그럼 B가 잔금을 치르고 하는 거죠. 이게 취소할 수 있는 그런 행위라고 봐요. 그런데 추인을 아직 안 했어요. 근데 B가 이것을 잔금을 치르고 A는 그냥 소유권 이전하고 이렇게만 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채무를 이행하고 채무를 이행한 그런 형태가 되고, 또 A와 B 사이에 A도 채무 이행, 소유권 이전, B도 잔금을 이행, 채무 이행, 둘 다 채무 이행하면 이 경우는 그냥 법적으로 이건 추인했다고 그냥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걸 말하는 거고요. 이행 청구는 상대방에게 취소권자가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거고, 상대방으로부터 이행 청구 받는 것은 안 됩니다. 자, 이걸 잘 보시면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을 청구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A가 B에게 자, 잔금을 이행해라. 이 얘기는 뭐냐? 이 법률 행위를 그냥 인정하겠다는 얘기가 똑같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규정으로 이것은 추인으로 그냥 인정한다. 그 얘기죠. 채무를 이행하라고 청구를 하게 되면,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B도 마찬가지입니다. B도 A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지요. 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지만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청구 받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행청구 받는 건 해당 안 되고 청구를 하는 걸 말해요. 청구권을 행사하는 걸 말합니다. 경계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경계는 군대에서 보초 경계를 쓰는 게 아니에요. 경계란 말은 개자가 아이자죠. 개자가 아이자입니다. 채권자, 채무자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경계는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데, 저번에도 이거 말씀드렸죠. A와 B 사이에 B가 채무자예요. 근데 B와 C의 그 채무자가 바뀌는 걸 말하는 겁니다. C가 B의 채무자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C가 B에 그냥 채무자를 했다. 그러면 이것은 경제에 해당돼서 이 경우는 법정으로 추인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 법률 행위를 추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를 바꾼 거죠. 자, 그러면 이 경계란 것은 그 채무자 변경에 대해서 서로 구채무하고 신채무에 대해서 서로 이제 신채무로 신계약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목적이 변경되거나 채권자가 A가 변경되거나 채무자가 변경되는 걸 경계라고 하는데, 그러한 경계 행위가, 법률 행위가, 이것은 법정 추인에 해당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담보 제공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담보 제공은 취소권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B가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담보를 제공받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마찬가지입니다. A가 취소권자예요. 근데 A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를 받는 거 말합니다. 예를 들면 채권을 행사, A와 B 사이에 서로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채무를 B가 이행하기 위해서 물상 본행위를 세운다거나 아니면 대물 변제를 한다거나 이런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다. 그 얘기는 그 법률행위 자체를 유효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의사가 강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법정 추인으로서 법률의 규정으로서 이것은 그 법률 행위를 유효하게 확정적 유효를 만드는 거예요. 법정 추인은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유동적 유효가 아니라 추인을 하게 되면 확정적 유효가 된다. 이게 지금 확정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것입니다. 확정적 유효. 자, 확정적 유효가 돼서 더 이상은 취소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담보 제공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권리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자, B가 C에게 다시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B가 소유권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넘겼습니다. B가 A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어서 법률을 했습니다. 그럼 이건 취소에 해당돼서 이것은 취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추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B가 C에게 취소하지 않고, 예를 들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인데 B가 취소하지 않고 C에게 A와 B 사이의 법률행위를 C에게 이전을 해서 C가 B를 대신해서 A에게 법률행위를 하도록 만든다거나 이런 경우는 다 취소권자가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취소권자가 양도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 추인에 해당된다 그 얘기입니다. 법정 추인. 자, 그 다음에 권리를 강제 집행을 하거나 받거나 강제 집행은 하거나 받거나 다 해당되는 거예요. 강제 집행은 할 수도 있고 또는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둘 다 해당되는 경우에요. 강제 집행을 했다는 얘기는 이 법률행위를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강제 집행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A와 B 사이의 법률행위는 잔금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A가 B에게 잔금을 이행하지 않으면 잔금 이행하라고 청구한다거나, 이것도 아까 이행 청구하기 때문에 추인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B는 잔금을 줬는데 A가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B는 A에게 거기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겠죠. 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돈을 줬지요. 그래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했다는 얘기는 이 법률행위를 B는 A와 법률행위 인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률의 규정으로 그냥 인정한 걸 똑같으니까 추인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법정 추인에 해당된다 그 얘기입니다. 강제 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권리 양도도 마찬가지예요. 권리를 양도했다 B가 C에게. 그럼 이 법률행위 인정한 거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보고 법정 추인에 해당된다. 자, 다시 정리하면 이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자가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추인하면 그 다음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좀 다른 측면이 있었죠. 취소 가능한 걸 추인하는 경우가 있고,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은 소급표가 있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유효하게 바로 유효한 행위로 할 수는 없지만 처음부터, 그렇지만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하는 거하고 동일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권 대리가 만약에 이거 추인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확정적인 그 전에는 유동적인 무효가 됐지요. 왜냐하면 무권 대리니까 유동적인 무효가 되는데 이걸 추인하게 되면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유동적 유효가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고,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것입니다. 무효행위도 무효행위도 유동적인 무효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이것을 추인하게 되면 확정적인 유효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취소 가능한 경우하고 무권하고 무효행위를 좀 다른 측면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효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무권 대리에서도 무권리자인 경우에는 소급해서 인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자, 오늘은 이 추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